자, 이제 또 중요한 것들 하네요. 어디냐면 여기 잘 보셔야 돼. 이제 또 중요한 것.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계속 중요해요, 여러분들. 계속. 자, 이건 교재 없어요. 교재 없습니다. 그래서 찍어 가실 분들은 찍어 가시면 되는데 요게 회계 전반에 걸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회계 지금 하는 게 회계 표시 방법. 교재 없어요. 교재 없는데 앞으로 이게 회계에서 엄청나게 앞으로 보실 거예요. 자, 보시죠.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볼게요. 제가 사례 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 들어보시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요 맨날 자랑하고 다니는 어떤 자랑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저 엄청나게 비싼 차 타고 다녀요. 부럽죠? 막 이렇게. 아니 진짜 그런 거 아니고 하지 마시고 어떤 사례를 들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맨날 저 비싼 차 타고 다녀 부럽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새끼 뭐야 이렇게 째려보시고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꼴불견이 그거잖아요. 막 돈 자랑하는 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선생님 얼마나 비싼 차인지 볼까요?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장부 좀 한번 주셔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장부를 딱 보여드렸어. 보여드렸더니 얼마짜리 차냐면 2천만 원인 거예요. 2천만 원. 그러면 제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저 엄청나게 비싼 차 타고 다닙니다. 그러는데 2천만 원짜리 차면 엄청나게 비싼 차는 아니잖아요. 맞죠? 엄청나게 비싼 차라고 하면 주로 한 2억은 넘어가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비싼 차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 새끼 뭐야? 근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감이 달라요. 어떻게 보여드렸냐면 10억 빼기 9억 8천만 원 이렇게. 10억 빼기 9억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2천만 원 보여드리는 것과 10억 빼기 9억 8천만 원 좀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후자는 10억 빼기 9억 8천이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이런 느낌이에요. 당초에 10억 주고 산 차인데 오래 타다 보니까 9억 8천이 감소가 돼가지고 2천만 원짜리 차 됐다는 뜻이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후자는 왜 비싼 차 맞죠? 왜냐면 당초에 10억 주고 산 거잖아요. 맞죠? 대신에 오래 타다 보니까 9억 8천이 까져서 2천만 원 된 걸 뿐.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냐 후자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요. 알죠? 물론 회계는 둘 다 인정하긴 합니다. 그냥 2천만 원 쓰는 것과 10억 빼기 9억 8천만 원 이렇게 둘 다 적는 거 인정하거든요. 당연히 후자가 훨씬 우리한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두 개를 설명드릴 거예요. 표시 방법. 그냥 2천만 원 보여주냐 아니면 10억 빼기 9억 8천만 원 보여주냐 다릅니다. 여러분들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죠. 회계는 완벽하게 달라요. 자, 보시죠. 그거 설명하려고 자 보시면 자 2023년 1월 1일 날 차량 운반구는 그냥 차량이라고 해석해 주세요. 자 차량 운반구를 100만 원의 현금으로 지급하고 취득했대요. 자 근데 제가 1월 1일 날 차를 100만 원 주고 샀잖아요. 100만 원 주고 샀을 때 몇 년 정도 탈 수 있을까? 즉 사용 기간을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감가상각비 쪽에서 할 거예요. 할 거지만 내가 해당 자산을 취득하면 몇 년 동안 사용할지를 추정을 무조건 해야 돼, 회계에서는. 했죠. 그래서 제가 추정해 보니까 이 차는 한 5년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추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용 연수는 5년 가정. 했죠. 그럼 우리가 1월 1일자의 분계는 이렇게 끊었겠죠?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으시고요. 그죠? 이렇게 차량 운반구 차변에 1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끊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2023년 12월 31일이 됐어요. 그러면 몇 년 탔어? 딱 1년 탔죠. 1년. 그렇죠. 그럼 1년 탔으니 1년 탔다라는 거 1년 사용했죠. 1년 사용했으니까 1년치 감가상각비를 적어야 돼요. 사용했으니까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죠? 여기서는 보실 거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시 방법을 보시면 표시 방법. 했죠. 그러면 딱 봐도 100만 원 나누기 일단 5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그러면 20만 원 까면 되잖아요. 20만 원. 그죠? 그래서 차변에 어떻게 했냐면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했죠? 잡고 그다음에 대변에 차를 줄여야죠. 1년 탔으니까 차 줄여야 될까 20만 원. 그래서 대변에 차량 운반구 20만 원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건 무시하고 차량 운반구는 얼마로 표시가 될까요? 장부에 12월 31일자 장부에 얼마로 표시가 될까요? 그죠? 100만 원에서 직접 20만 원 까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는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80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정보는 유용한 정보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차는 분명히 100만 원 주고 샀고 1년 타서 20만 원 까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12월 31일 날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이렇게만 보여주면 80만 원 주고 산 거야. 아니 80만 원 남아있는 거야. 늘 모르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하겠죠. 우리 유형자산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유형자산은.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냐. 이게 직접법이라고 해요. 직접법. 직접법은 뭐냐면 이렇게 직접 같은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빼는 거 있잖아요. 같은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빼는 거 우리가 직접 차감한다라고 해요. 직접 차감. 같은 계정 과목을 써서 빼는 거. 알죠? 요거 회계에서 인정하긴 해요. 알죠? 근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잖아. 우리 여태까지 알고 있는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100만 원 주고 산 차인데 1년 타서 20만 원 까져서 그래서 80만 원 되었다라는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후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알죠? 전자는 우리가 이해 못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후자 잘 보셔야 돼요. 후자 간접법. 여기까지 동일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까 했던 사례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저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여주고 싶냐면 이 차는 100만 원 주고 산 겁니다. 근데 1년 타다 보니까 20만 원 까졌어요. 이 정보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 대변에다가 다시 차량 운반구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차량은 80만 원으로 딸랑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차를 간접적으로 까는 계정 과목을 회계에서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차를 직접 빼버리면, 차량 운반구를 써서 직접 빼버리면 차량 운반구는 80만 원으로만 표시가 되잖아요. 저는 보여주고 싶은 게 100만 원 빼기 20만 원 이렇게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 차와 같은 감가상각 자산 있죠. 요 감가상각 자산이 우리가 감가상각으로 까졌다라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이름을 쓰냐면 외워주셔야 돼요. 예,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누계는 회계에서 누적을 누계라고 표현 많이 해요. 누계. 그렇죠? 누적액을 누계액이라고 표현합니다. 누적액을 누계액. 그렇죠?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쌓여져 있는 금액이고 얘는 어떤 계정 과목이냐면 차량을 차감하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불러요. 지금은. 차량 운반구를 직접 쓰면 안 되니까 차량 운반구를 간접적으로 빼는 애를 쓰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너는 그러니까 본질은 대변으로 차량 운반고를 까야 되는데 직접 차량 운반고를 까면 그냥 80만 원 표시가 되니까 너는 감가상각으로 까진 거야라는 계정 과목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싶고 이렇게 그래서 미리 띄워놨거든요.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 표시해놨는데 여기. 어디 갔어? 여기요. 이거 좀 잘 보세요, 여러분들. 뭐야 이거? 정보 보조금 무시하고. 정보 보조금 무시해요, 여러분들. 정보 보조금은 세무 2급 때 배우시는 거니까 무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 건물은 151억 주고 산 건물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감가상각으로 71억이 까졌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여기 기계. 이 기계장치는 기계장치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회사. 기계장치가 총 984억 주고 샀는데요. 요게 여태까지 기계장치 사용하다 보니까 감가상각으로 570억 정도가 까졌어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 아래도 마찬가지고. 이 차량 운반구가요. 10억 정도 있는데 오래 타다 보니까 감가상각으로 7억 2천이 빠졌습니다 라고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은 반드시 이 감가상각 누계획을 써야 돼요. 보이시죠? 안 쓰면 큰일 나요. 그냥 퉁쳐가지고 80만 원 이렇게 제공하면 안 돼요. 절대. 반드시 100만 원 빼기 20만 원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감가상각 누계획은 뭘까요? 감가상각 자산으로 위에 있는 감가상각 자산이 감소했다라고 계정 과목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분계를 끊을 때는 금액을 마이너스로 할 수 있어요? 분계 끊을 때? 여태까지 우리 분계 끊을 때 마이너스 200만 원 이렇게 못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분계를 끊을 때만큼 얘는 건물이 자산이죠. 그럼 자산이면 위치가 차변이잖아요. 차변을 빼는 놈이죠. 그럼 차변을 빼는 놈이 어디로 가야 돼요? 대변이. 그래서 얘가 대변이 되는 거예요. 대변. 분계로 따지면 그래서 여기 대변이 되는 거예요. 왜 감가상각 누계획이 대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산 빼는 놈이니까. 됐죠? 그러면 얘는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여기 근데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만큼 분계 끊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세트로 움직여 다녀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는 차변에 100만 원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이 감가상각 누계획은 분계로 끊을 때는 플러스로 끊어야 되니까 대변 태생이지만 이용자들한테 보여줄 때는 분계로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감가상각 누계획 항상 차량 운반하고 같이 움직여 다녀요. 그렇죠?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획이 차량 운반구가 있는 차변으로 이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항하니까 플러스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걸리겠죠. 이렇게 아까 봤던 그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1년 타서 20만 원 까졌어요. 그래서 80만 원짜리 차 됐네요. 라고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2년 타면 이 감가상각 누계획은 얼마가 될까요? 2년 타면. 40만 원, 그렇죠. 40만 원 되는 거고. 3년 타면 60만 원.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요거를 좀 잘 알고 계시. 앞으로 이런 거 되게 자주 써요. 뭐냐면 뭔가 위에 있는 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있죠. 얘가 얼마 주고 샀는데 어떻게 돼서 얼마짜리 되었다 이렇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때는 다른 계정 과목을 써서 표시를 해버려요. 직접적으로 요 계정 과목 안 쓰고. 그렇죠? 요런 애들 앞으로 자주 보실 거예요. 아마 우리 회계 2급에서는 지금 하나 배우시고 나중에 또 하나 배우시고 총 2개 배워요. 2개. 그건 뒤에 가서 할게요. 그래서 요 감가상각 누계획을 뭐라고 하냐면 차량 운반과 자산이죠.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자산을 간접적으로 빼는 놈. 자산의 차감 계정. 아시죠? 이렇게.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어요. 시험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중에 우리 그 장부조회라는 게 있거든요. 실기에 장부조회라고 해서 총 3문제가 나오는데 10점으로 내요. 장부조회. 말 그대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장부를 찾아서 답을 적는 거거든요. 시험에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음 중 이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하면 얼마로 답하셔야 될까요? 이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하면 80만 원으로 답하셔야 되는데 100만 원으로 엄청나게 답을 많이 하십니다. 100만 원은 장부 금액이에요? 취득한 금액이에요? 취득 금액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무언가 간접적으로 빼는 놈 있죠? 간접적으로 빼는 놈이 있으면 장부 금액은 항상 남아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건 80만 원짜리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까는 놈까지 고려한 후의 숫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라고 답을 하시면 그건 취득원, 이 차의 산 가격을 답을 하신 거예요.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 장부 금액이라고 줬지만 시험에서 안 줘요, 절대. 아셨죠? 주의하신다. 꼭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반드시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절대 딸랑 80만 원 이렇게 표시 안 해요. 100만 원 빼기 20만 원 이렇게 표시합니다. 무조건. 아셨죠? 물론 아까처럼 그냥 딸랑 80만 원 표시하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유형자산 쪽은 무조건 감가상각 누계획을 써야 됩니다. 알죠?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냥 표시하는